안녕하세요.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3.1절이 다가와서 이번에 3.1절 특사에 관한 내용이 나왔던데, 네네, 네, 이 특사가 무엇인지,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이 특사, 특별 사면은 주말이죠. 그래서 네. 거의 매년 뭐 1년에 한 번 정도 네. 광복절 특사라던가 음, 대통령 취임 뭐 1주년, 2주년 이런 기점으로 특사가 많이 진행됐죠. 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특사 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역대로 보면 뭐 이번에 3.1절 특사이긴 합니다만 3.1절 특사만 네. 광복절 특사처럼 그렇게 명칭이 많이 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네, 왜냐하면 예전에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2월 달에 취임 이즘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 기념으로 아니면 어떤 정부 출범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특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뭐 특사 뭐 법으로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이 특별 사면이 네. 이 사면법이 있어요. 어. 근데 굉장히 이 유서 깊은 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네. 우리나라의 법률이 굉장히 많은데 뭐 네. 수천 개 법률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태어난 순서. 예. 그렇겠네요. 처음부터 어떤 법을 먼저 예, 정하고, 법률 제1호, 2호, 네. 3호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그 법률 중에 이 사면법이 아주 유서 깊은 법률이죠. 그래요? 굉장히 예. 좀 빨리 태어났나 보죠? 그렇죠. 몇 번째나 될 것 같으세요? 사면이라 네. 뭐 한 10위권 안으로 드나요? 몇 네, 번째?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네. 오래된 두 번째로 생긴 법률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좀 의아한 굉장히 내용인데, 의아하죠. 네. 예. 이 탄생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뭐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법률에서 첫 번째요? 네. 글쎄요. 이게 뭐 헌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네. 안에서 내용이 뭐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니까 네. 헌법이 맨 첫 번째 일단 제정이 되겠죠. 네. 당연히 그런데 헌법 제정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제헌절 아, 있잖아요. 7월 17일. 제헌절이죠? 예. 네. 7월 17일이 헌법이 제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예, 네. 태어난 날이죠. 네. 그러면은 첫 번째 법률은 네. 그 정부조직법이에요. 아, 정부 예. 조직법. 네. 그래서 헌법 제정일인 같은 날 7월 17일에 네. 헌법이 제정됐고요. 음,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 출범일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모르시나요?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네. 48년 8월 15일에 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아, 그러니까 정부 수립일보다 더 빠른 거죠. 헌법 제정이라고 네. 그다음에 정부 조직법 네. 그게 둘 다 같이 7월 17일에 제정이 7월 됐어요. 17일. 그러니까 이 5월 달에 예전 48년 5월에 이제 전부 선거해가지고 네. 그 헌법도 만들고 정부 조직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를 수립한 거죠. 아, 네, 그렇구나. 어떤 모양의 정부인지 그래서 48년 8월에 정부 수립되고 네. 그 8월 15일 이후에 8월 30일에 만들어졌어요. 사면법이. 사면법이요? 예, 그래서 제 2호 법률이고 아, 네. 지금도 보면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사면법상의 내용이 이제 뭐 용어가 일부 조금 바뀌었고 네. 예전에는 이제 형을 선고한다고 안 하고 언도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언도한다. 예. 그리고 그 세로로 법률을 표기했거든요. 세로 쓰기. 아,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새로 쓰기 예, 했었죠. 그래서 쭉 가 보면 뭐는 자와 같다. 음, 뭐 그러니까 아래가 아니라 네, 옆에 옆으로 있으니까. 나오니까. 예, 그렇게 오래된 법률이죠. 48년 8월 달에 만들어졌으니까. 음, 근데 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광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45년에서 3년이 지난 시기고 네.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수용자들이 있는데 네. 약간 뭐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형의 네. 뭔가 불합리하게 이제 일정 때니까 네. 예, 불합리하게 이렇게 구속돼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사회 통합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만여 명 정도를 사면하기 위해서 네. 그 가장 먼저 만든 게 사면법이죠. 이게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헌법 75조에 네. 그 대통령이 법으로 네.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놨어요. 음, 그래서 헌법상 걸립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예전에 네네. 뭐 광복절 특사라든지 뭐 네. 이런 영화도 있었고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에는 네. 보통 이제 수감자들 네.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네. 뭐 풀어주는 것 같던데 네, 예. 사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해주나요?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를 따져서 보면, 네. 이번 3.1절 특사에서 보면은, 이제 그 시위, 7대 사회적 갈등이라고 표현하던데, 뉴스에서 이제 뭐 제주 강정마을 해군 네. 기지 반대, 뭐 네. 시위나,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 시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 그다음에 네. 쌍용 자동차, 뭐 밀양 송전탑, 이런, 이런 다 집회, 유명했던 사건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 시위. 집회 시위 관련자들 뭐 100여 명을 이제 사면을 해주게 됐는데,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전체 4천여 명인데, 네. 그 다른 분들은 다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이요?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이런 뭐 네.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 그 뭐 간단한 사건들 위반돼서 네. 있잖아요. 전용 차로 위반해서 벌점을 받았다거나 어. 뭐 이런 거겠죠. 뭐 깜빡이 조치를 안 했다거나 뭐 면허 갱신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면법의 그동안 취지가 보면 이제 역대 정부에서 자기 정부 코드에 맞는 이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한 용도로 그냥 일반 범죄를 섞어서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만만한 게 도로교통법이잖아요. 누구나 법 위반을 할 수 있고 그쵸. 벌점을 이렇게 늘어나면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일반 사범들로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그렇겠네요.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생계용으로 뭐 퀵이라던가 이렇게 이것만 운전 가지고 사실상 생계를 위해서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면허 정지 취소당한 경우에 달리 어렵잖아요. 생활이 이제 그쵸. 취지는 좋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동안에 문제됐던 거는 이제 정치 경제 사범들, 뭐 재벌들, 재벌 오너, 그다음에 뭐 고위 공무원, 뭐 대통령 측근, 뭐 이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면을 특별 사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늘 비판들이 많았었고 거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근데 현재 헌법이나 그 사면법상에 사면의 대상자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대통령이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물론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뭐 법무부 장관이 다 휘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코드 인사로서 다 사면시킬 수 있죠. 그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대상자들이 조금 다르네요. 저는 뭐 좀 중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풀어주는 거를 주로 생각을 했는데 그 하면은 이제 뭐 벌점을 없애준다든가 벌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면허 정지된 행정제재인데 면허 정지돼 있는 경우에 그 면허 정지 처분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면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운전할 수 있고 면허 취소된 경우에는 그 뭐 면허 취소된 걸 없애줘서 다시 이제 면허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거죠. 취소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 재취득 금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고요. 뭐 엄밀한 의미에서는 행정 제재를 풀어주는 거니까 약간 다르긴 해요. 근데 광의의 사면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 이거죠. 결국은 이제 벌점을 없애주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자기 벌점이 많은 사람들은 나도 사면을 시켜주나? 뭐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대상자는 뭐 이렇게 경찰청 홈페이지 쪽에 가면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들 내가 사면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곧 이것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2002년에 월드컵 때는 월드컵 이 기념으로 해가지고 도로교통법 위반자들 벌점만 면제해 준 적도 있어요. 그때 대상자가 한 400만 명 됐던 것 같은데. 400만 명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으니까. 그때는 뭐 따로 사면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벌점만 그냥 면제. 벌점을 감면해 준. 그런 경우도 있었죠. 따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사면을요. 이거는 따로 이 각 교도소나 이쪽에서 이 사면 대상자 상신을 할 수 있게 되긴 한데요. 법조계 내에서는 이게
특별 사면 저도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예전 같은 경우에 사면 대상자로 네. 지정해달라고 해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로비를. 그래서 네.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직 뭐 고위 관료였어야겠죠.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네. 법무부 장차관이라든가 하여튼 뭐 사면심사위원회에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로비가 많이 갔었죠. 그 저번 정부에서 이제 이재현 그 회장인가 이재현 사장이 있었잖아요. CJ 쪽에. 네. 예. 그분이 이제 형 재판 중이었는데 네. 재빨리 이게 사면 대상자가 되려면 일단은 형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불복 항소를 하면 안 돼요. 그 형이 재판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항소하지 않고 네. 사면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사면이 됐었잖아요. 예. 그랬었군요. 예, 근데 경제 그래서 항상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사법부의 권력을 형해야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죠. 네. 예. 아니 제가 만약에 벌점이 많다. 네. 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네. 그런 경우에 네.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대상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내년이라든지 네. 이렇게 뭐 따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 거죠. 아 그런 건 없는 거죠. 뭐 편지를 네. 보낼 수 있겠네요. 청와대 예, 신문고에 저를 사면해달라고 할 수 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관련해서 이번에 그러면은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이나 네. 뭐 이런 사람들이고 네. 뭐 좀 눈여겨 볼 만한 내용이 있나요? 이번에요. 네. 이번에는 이제 집회 참가자들 107명으로 돼 있는데 뭐 여야 간의 의견이 좀 다르게 하겠죠. 네. 현재 야당에서는 뭐 집회 참여자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선동꾼들 집회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왜 풀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다른 곳에서는 법 여건에서는 뭐 다 민생 사범들 아니냐 적정한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뭐 주목받았던 뭐 이석기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석방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뭐 정치계나 뭐 이런 노동계 쪽에서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은 네네. 사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보통 들어보면은 특별 사면 이런 건 들어봤는데 네네. 뭐 일반 사면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도 있는지. 그렇죠. 이렇게 특별한 사면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면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일반 사면은 근래 한 20년간은 없을 거예요. 예, 아, 그래요? 20년 이상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가장 최근이 1995년에 있었던 일반 사면인데 그 어떻게 다르냐면 일반 사면은 어떤 저지른 죄 있잖아요. 저지른 범죄를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일반 사면은 그런 거예요? 예, 일반 사면은. 그리고 특별 사면은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정해놓고 그 사람을 이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크게 다른데 일반 사면은 그렇게 이제 아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저지른 사람은 모두 다 석방한다던가 뭐 이런 내용이라서 그래서 이게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일종의 약간 법령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하는 거거든요. 사면은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일반 사면은 그 정부 수립 이래로 뭐 10번이 안 돼요. 그래서 95년도에 일반 사면한 내용을 보면 이 가정 의뢰에 관한 법률이 있었어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가정 그 의뢰. 법률의 명칭은 들어봤는데 그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인들에게 가장 밀접한 거는 허례허식 금지 조항이라고 해서 이 결혼식이나 그다음에 또 상가에서 이제 상을 당했을 때 허례허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이 결혼식 때 화환 있잖아요. 화환을 5개 이상 놓으면 안 돼. 아, 그래요? 예. 그런 게 있었군요. 상가에서는 10개 이상 금지. 예. 그것도 화환 5개를 또 차이로 두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식사도 간소한 식사. 야,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간소한 식사 그리고 간소한
식사를 뭐 네. 대접 안 할 때는 대신에 간소한 답례품 뭐 이런 게 있고 뭐 신문에 공지한다던가 청첩장을 돌리거나 그러면 안 됐어요. 신문에 공지. 네, 예. 그래서 누구 결혼한다고 요즘 뭐 사회에 어떤 유명 인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청첩장도 뭐 친인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 네. 뭐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호텔에서 결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전혀 안 맞죠. 네, 그 이해가 하게 안 하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이제 굴건제복 만장 아세요? 굴건제복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상가에 가면 네. 그 이 상주가 네. 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모자 이렇게 모자를 쓰죠. 네네예. 네. 그 모자 쓰고 이렇게 적삼이라고 해서 네. 긴 걸 입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모자에 쓰는 게 굴건이거든요. 그리고 제복은 이제 제사 네. 지낼 때 그 네. 제 옷이고 그런 거를 착용하면 안 됐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요? 예, 장례를 치를 때 그리고 또 만장이라고 해서 왜 만장행렬이라고는 들어보셨죠? 네. 그 만장이 이제 고인의 무슨 뭐 공덕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네. 깃발처럼 만들어서 여러 개 막 이렇게 네, 들고 다니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번잡하다 해가지고 이런 법률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95년도에 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켜서 이게 선고 효력을 상실시켰으니까 뭐 전부 다 네.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징역 사는 분들은 안 계셨을 거고. 그쵸. 예. 그 대신 보통은 벌금 막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금을 납부를 했는데 네. 아니면은 몰수된 경우에 네. 그 같은 95년에 그분들 말고 네. 이제 경미한 뭐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 네. 그러니까 뭐 돈을 조금 받았다거나 촌지를 받았다거나 이런 네. 분들이 이제 그 사면을 시켜줬거든요. 선고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내 돈 몰수해 간 거 아니면 추징해 간 돈도 돌려달라. 뭐 이런 경우도 요구할 있는데.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부수형이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이미 뭐 받은 뭐 납부한 벌금이라던가 추징된 거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도 둬가지고 뭐 좀 다 기각되고 그랬었죠. 그런 요구도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이제 8년도에 이제 폐지가 됐어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위헌적인 내용이다. 간소한 게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폐지가 됐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 사면이 있고 비단 이게 한국에만 사면 제도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오래됐어요. 그 세계적으로 네. 특히 이제 그 당시 사면법 만들면서 아마 미국 법을 따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미국에도 이제 사면법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미국에도 일반 사면하고 특별 사면으로 뭐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삼국사기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고구려 유리왕이 사면을 했다. 이렇게 이제 뭐 나라에 큰 행사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면이라는 게 약간 좀 상권분립제도 위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기껏해서 범죄자들 잡아 넣어놨는데 아니면 이렇게 다 형을 적정하게 부과해놨는데 네, 갑자기 대통령이 넌 풀어줘 이렇게 하면 풀어줄 거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선심 쓰듯이 해주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로는 상권분립의 어떤 결점을 해소할 수 있는 부적절하게 형벌이 부과된 경우에 특별하게 뭐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 쓰인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사면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형이 였다는 거는 누가 심사하는 건지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유래를 찾아보면 이제 군주 제도 때 군주제가 이제 군주가 특별히 너는 한번 봐줄게 뭐 이런 걸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군주 은정권이라고 뭐 표현도 많이 하는데 뭐 영국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왕권이 의회가 약화되고 뭐 왕권이 강화됐을 때 뭐 헨리 7세 때부터 했다고 하더라고요. 헨리 7세 들어보셨어요? 헨리 8세는 많이 유명하잖아요. 헨리 8세. 뭐 미디어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초상화도 많이 있는 헨리 8세 아버지 7세가 왕권 강화에 뭐
그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런 걸 했대요. 그리고 그렇군요. 예, 미국에도 있고. 내친 김에 말씀드리자면 이게 일반 사면은 이 영어로 엠네스티라고 하고 그 특별 사면은 파든이라고 해요. 뭐 잘 못 들었을 때 얘기하는 파든이 있잖아요. 파든이라고 이제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네 죄를 사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면법에는 이제 사면하고 가명이 있고 복권이 있어요. 세 가지가 크게 이제 나뉘어요.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면은 이제 그 정말로 죄를 사해서 형을 이제 다 없애주는 거고. 가명은 뭐 징역이 5년인데 3년까지만 형으로 줄인다 전체적으로. 감형인가요? 예, 감형. 예, 감형이고요. 복권은 복권이요? 예. 로또 이제 복권 이런 거 아니죠? 권리를 회복해 준다는 건데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이제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선출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비록 구속은 안 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해도 뭐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도지사가 되고 싶다, 시장에 출마하고 싶다 이런 이제 피선거권이죠. 출마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데 응시를 못 하잖아요. 뭐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그런 권리를 이제 회복해 주는 게 복권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정봉주 의원이 이제 사실은 피선거권이 없어졌었잖아요. 그때 특별 사면이 근데 특사로 나와가지고 다시 뭐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도 있는 권리를 복권 받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종류가 있고 그 한 가지 그 엠네스트가 그 용어가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요? 예, 블루투스라고 아세요? 블루투스? 블루투스요? 예. 저 핸드폰 뭐 이런 거 블루투스 통신 그 시저를 죽인 블루투스 있잖아요. 줄리어스 시저를 죽인 그래서 뭐 죽으면서 블루투스 넘어져 뭐 얘기했다는 그 블루투스. 그 블루투스가요? 예. 그 블루투스가 사실 이제 왕을 죽였으니까 뭐 죄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원로 의회에서 뭐 없었던 일을 하자. 뭐 그냥 엠네스티 해서 그게 유래돼서 이제 사면 제도가 그런 용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면에 대한 역사적 얘기까지. 예. 그리고 다음으로 좀 해주실 얘기가 있나요? 그 사면 제도가 그동안 이제 역대 정부에서 하여튼 뭐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사면을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게 대통령의 사면권이 제한을 해야 된다. 특별한 어떤 절차와 요건이 마련해야 된다. 그런 요구도 많고 연구도 많이 있었는데 그 뭐 헌법에서 어쨌든 사면권을 주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막 제약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소가 오래된 통치행위와 관련된 그런 연관된 법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렇게 돼서 뭐 지금이야 1년에 한 번씩 사실 맘만 먹으면 계속 사면시킬 수 있거든요. 제한이 없어요. 그런가요? 제한이 없나요? 제한이 없어요. 1년에 한 번만 해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약간 뭐 관례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뭐 광복절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국경일이라든가 무슨 기념할 날에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끼워넣기 사면이 많은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그 사실상의 이제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또 정권이 바뀌거나 또 다른 뭐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사면이든 간에 항상 여야 간에 뭐 비평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면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늘 3.1절 3.1절 기념으로요. 3.1절 그쵸. 이제 사실 내일이 3.1절인데 3.1절 기념으로 사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